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경제 공부를 암기식으로만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과 물가와의 상관관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토대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무조건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당 내용은 잘 들어맞았지만 1980년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통화량과 물가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만 보더라도 M2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통화량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PER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공식처럼 PER이 높으면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하고 PER이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PER이 낮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나스닥의 PER이 20이고 코스피의 PER이 10이면 코스피가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PER만을 가지고 주식을 비교할 때는 모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고 배당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과 배당하는 기업의 PER을 비교하게 되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위주인 나스닥과 배당을 위주로 하는 코스피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자산 가격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을 전후로 나스닥이 폭락하던 시기에 금리 역시 급격히 하락하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였지만 주가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금리는 오르는 시기였지만 주가는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의 가격 역시 금리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의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을 억제하기 위함인지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지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인지 신냉전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비용 인상이 원인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와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것이 1960년대까지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2010년대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폭력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잘 맞았지만 현재는 잘 맞지 않는 경제학 이론은 하루빨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인플레이션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닉슨 쇼크로 인한 달러에 대한 불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은 고지곳대로 암기하면 피보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